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대전에 있는 홍용문화원이라는 학당에서 이전 이응국 선생께 동양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성함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그 논어를 선생님께 배우다 보니까 이제 별 이야기가 나와서 별과 관련된 제 느낌 이런 걸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. 그 몽골 게르에서 바라본 별,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했는데 엄청나더라고요. 몽골에서 바라본 별은 제가 하여튼 한국에서 하여튼 볼 수 없었던 그런, 우리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제가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. 몽골에 가본 사람과 몽골에 가보지 못한 사람, 그러니까 별을 봤느냐 못 봤느냐, 그래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집단이 우리나라엔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하나는 이제 우리 천문연구원, 정말 별자리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. 어,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군에서도 이제 별이 되고자, 스타가 되고자 그 뜻을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죠. 그래서 이 두 조직이 이 별을 많이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공자께서도 그 이 별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. 그 논어 위정편이라는 곳에 이게 나오던데, 그 별을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북극성 이야기를 하셨어요. 북극성을 예를 들어서 그 정치, 덕으로 펼쳐지는 정치, 그것은 무엇인가, 어떤 것이 덕치인가라는 걸 별자리를 들어 설명했는데, 저 북극성을 봐라. 저 북극성은 가만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무별들은 모두 다 북극성을 향해 있다. 가까이 있는 별이나 멀리 있는 별이나 모두 북극성을 향하고 있다. 그러니까 대장별인 북극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, 무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대장 자리인 북극성,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. 뭐 이런 걸 그 예를 들면서 비유죠. 강력한 문학적 메타포라고 봅니다. 덕치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. 자, 여기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한 거죠. 그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리더십을 얘기한다고 봅니다. 국가 리더십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공자께서는 그렇게 북극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.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 별들이 도는 그런 사진, 노출을 크게 열어놓고 찍으면 그게 이제 보이죠. 쭉 궤도처럼 그림에 원을 그리며 도는 주변의 별들이 보이는데, 이렇게 그 리더는 그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덕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그 완성해 가면서 자기의 삶도 완성해 가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, 그것이 그 덕치의 가장 그 아름답고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공자께서는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가 그 별자리를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별에 대한 그 동경이나 이런 걸 많이 해오는데, 그 별이 실제로 뭐 공자께서도 이런 비유에 쓰셨지만 우리 인류에게 끼친 영향이 참 크죠. 결국은 우리도 이 지구라는 별 위에서 살고 있고, 또한 우리도 별의 일부죠.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별이 그 우리 인류사에 끼친 영향이 뭐
그 감수성적으로 어떤 그런 것 쪽에도 영향이 컸지만 실제로 우리 인류가 그 보다 넓은 세계로 나가는데 이 별이 끼쳐준 영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뭐 듣기로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막에서나 아니면 이제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길을 잃거나 했을 때 유일하게 기준점이 되어줬던 것이 이제 별자리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별을 바라보고 특히 북극성, 북쪽에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그 어려운 그 항로, 해로에서도 또 사막에서도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그 별이 제시해 줬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노노 위정편에서 공자님 말씀을 듣고 느꼈던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다면 이 북극성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뭐 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, 그것을 좀 돌려서 보면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. 그 리더십이 예측 가능한 리더십일 때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쫙 추종하고 따를 수 있지 않나. 그런데 우리는 뭐 다 나는 팔로우지 내가 무슨 리더였던 적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리더였던 적이 북극성이었던 적이 많더라고요. 뭐 없다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내가 북극성이 되어 줘야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북극성을 딱 향하는 그런 또 추종자, 팔로워가 되어 줘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. 뭐 누구나 뭐 가정에서는 누구나 부모가 되죠. 대부분 부모들이 그 북극성의 역할이 되고 그 자녀들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자기의 기준점이 돼서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뭐 우리 군대로 치면 병사들을 뭐 쫄병쫄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병장에 대해서 내무반장이 되면 그 내무반에서는 또 그 사람이 북극성이 돼서 그 뭐 이병, 일병 이렇게 후배 전우들을 또 이끌고 자기의 역할, 뭐 전시에는 굉장히 또 큰 일을 하겠죠. 그런 하나하나의 생명들을 지켜내고 또 전투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것도 다 그 작은 조직의 북극성들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특히 그 북극성의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뭐 눈에 띄는 곳은 군대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왜 우리 국민들이 군에 있는 그 장군들에게 별을 어깨에 이렇게 달아주나? 그거는 바다에서나 사막에서 이제 길을 잃었을 때 그 나그네들이 그 우리 선원들이 그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살 길을 찾아 나가듯이 우리 국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군에 있는 장군들에게 별을 달아주고 너희들이 그러한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별자리들이 되어 주거라 라는 취지로 이 어깨에 별을 달아주지 않나. 그래서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군에서 별을 달겠다는 마음보다 이러한 어떤 그 별자리의 의무 있죠.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변함없이 그 위치에서 나는 빛나주고 있다. 그리고 이 불빛, 이 별빛을 바라보고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어떤 그 내면의 의지 그리고 소명의식 이런 걸 갖고 아마 이제 우리 군 장군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이번 계엄 사태 때 뭐 그와 연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도 있고 한데 국민들이 아마 많이 이제 실망도 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특히 국민들의 실망과 더불어 우리 군에 있는 많은 그들의 부하들이 공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목처럼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나주고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쫙 돌아야 하는데 그 별자리들이 뭐 어떠한 상태에서건 그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뭐랄까 데미지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이번 우리 그 논어에서 위정편 그 별자리 얘기 우리 북극성 리더십을 공자께서 얘기하시면서 그 모습이 우리 정치 체제나 리더십이나 가장 그 이상적으로 이렇게 쫓아야 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좋은 비유를 들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. 뭐 다음에 또 다른 또 문장이나 그런 게 있으면 또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